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 내내 일단 이 제로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 있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이게 거의 뭐 한 1% 넘게 거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올린 주체는 사실 딱 보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물량 좀 올리다가 마지막에 바로 올린 건데, 저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그냥 하락하려면 하락한 만큼 이렇게 쭉 그냥 가보면 일단 예측 가능한데, 갑자기 이렇게 끌어 올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스피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 외국인이 크게 이제 기여한 부분은 없어요. 약간 돌아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그냥 이렇게 하락을 일으키면서 좀 시장의 어떤 두려움이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심어주다가 마지막에 다 떠나갈 때 그걸 다시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제가 이제 외국인의 그런 매수 세력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했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하락시키고 나서 탁 쳐올리는, 왜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일단 여기에서 좀 겁을 주면서 시장 참여들한테 일단 물량을 좀 뺏어낼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걸 마지막에 다 걷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냥 심리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장 자체 지표를 보면은 뭐 그렇게 일단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일단 지금 현재 머물러져 있어요. 뭐 아마 여기에 갭 하락했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매수 세력이 저항 세력이 있어서 아마 그걸 흡수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 매물대가 커서 하든 뭐 못 가든지 뭐 그런 의미인데,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일단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 보시면 나쁘지 않고, 코스피도 뭐 거의 마찬가지지 않을까. 코스닥을 봤으니까 코스피로 합니다. 여기 매물대를 이제 거의 여기 갭 하락한 걸 이걸 지금 뚫고 있죠.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걸 잘 뚫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일단 기술적 MACD도, 이게 이제 제가 이 MACD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방향성을 일단 어느 정도 예측이 아니라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향이 어디냐라고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굳이 뭐 이게 이제 상승 구간이 됐을 때 막 있다, 뭐 그 다음에 어떤 지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 급상승, 뭐 급등의 그런 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지표들은 저는 사실 안 믿습니다. 그런 지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주식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 상승에 있는 이런 추세냐, 아니면 하락에 있는 추세냐, 그 다음에 뭐 조정기에 있는 추세냐, 이런 추세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고려지표를 보는 거지. 그냥 뭐 이게 여기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급등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하는 그런 지표가 있다면, 만약 그런 지표가 이 세상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좀 돈 많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표를 분석해서 데이터로 분석해서 아마 시스템 트레이딩만 시켜도 충분히 이 시장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도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이 지표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해본 결과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라고 일단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지표가 있으면 이런 개인이나 아니면 특히 이 주식시장에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식시장 자체가 거의 ATM 머신인데, 왜 굳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이 지표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지표 가지고 그냥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그 지표를 이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표를 공부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어도 알아야지만 사용을 하든 사용을 안 하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공부를 이제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지표에 대해서 뭔가 신비한 비밀을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렇고요. 일단 시장은 그렇고요. 일단 시장 제가 다른 어떤 분석 툴이나 이런 거 지금 현재 오늘은 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간만에 일단 그렇게 지수는 많이 상승은 안 했는데, 오늘 이 투자 기관에서 이렇게 증권 리포트를 좀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어떤 리포트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온 거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을 이제 계속 썼던 내용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주가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목표가를 상향한 거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이 상향시킨 것 같아요. 40% 정도. 그리고 GS건설도 거의 만만치 않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약간 기관들이 이제 리포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상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쓴 거를 보아하니, 좀 시장이 이쪽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런 리포트를 쓰면서 아마 매수세도 같이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거의 시장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제 모를 때는 사실은 리포트 자체가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면 이렇게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수급으로 보는 매수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급으로 봤을 때 외인 매수로 봤을 때의 수급인데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매도세가 우세한 그런 가운데 일단 이렇게 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특히 이런 외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나 개인 매수, 그러니까 수급도 같이 보면서 좀 그 중에서도 추려내서 우리가 안중으로 볼만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래도 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현대차.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리포트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신용 등급도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에는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 외국인들 보면 그렇게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입장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한동안 많이 팔다가 이제 다시 외국인이 먼저 매수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체에도 좋은 소식들이 좀 마켓에서 들리니까 아무래도 이걸 유통시키는 헬스케어에도 좀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싸니까 사겠죠.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 않은 종목인데, 아시다시피 그 휠라 코리아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 주가상에 보면 많이 올랐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게 계속 매수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제가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외국인이 기대하는 건 지금의 가치가 이만큼이라 그러는데, 아마도 휠라 코리아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이런 멀티플, 그렇죠?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아니면 미국을 넘어, 이런 어떤 그런 확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다, 누구보다 훨씬 더 두세 배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의 3달 동안 1200을 꾸준하게 이렇게 매도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기관들은 열심히 팔아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다, 주식 투자는,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생명이나 네이버는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텔콘 RF제약, 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인데, 와, 이 매도세가 있는 이 시장에서 갑자기 60억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네, 텔콘 RF제약에 대해서 60억이 들어왔다, 한 코스닥에 대해서 60억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물론 그게 이제 꾸준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일주일 동안 일단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에 둬야 된다 라고 일단 지금 해서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일회성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게 하나로 에이로스페이스. 야, 이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 시총가도 높은데,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까지 낮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직까지 들어가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많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기관도 팔다가 하도 외국인이 사대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상당히 수급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게 이제 방산산업이라고 해서 일단 솔직히 좀 약간 많은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수주나 앞으로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을.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매수는 들어오지만, 왜 제가 그러냐면 이 시총에 비해서 들어온 돈이 규모가 작아요. 일주일 동안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10배가 큰데, 위로 ROE로 비교해 보시면 이제 겨우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배가인데 10배가 더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LG전자는 한 이 정도라면 아직까지 수급은 그 정도에 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제가 이제 이것도 며칠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일주일 이상 1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뭐 기간은 그냥 간보기로 그냥 들어오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괜찮고, 그 다음 GS건설, 이것도 봐야 되고, 포스코컴텍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직까지 더 들어가죠. 지금 시총도 뭐 아직 시총이 뭐 한 4조? 네. 4조 2천억 정도 되니까 근데 지분율 자체가 많이 크게 하니까 아직까지도 뭐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천억, 이거 잘못 말하면 4천억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한국전력, 또 좀 그렇고, 메리츠 정도는, 저는 증권사나 금융 관련 어떤, 그거는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사실. 차라리 GS 리테일 같은 이런 소매업, 유통업 정도가 괜찮죠.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KCC는 좀 더 두고 보고 이걸로 하고, CJ제당도 지금 이게 단신 정보로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파라다이스. 이 지분율이 작죠, 아직. 근데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간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만 주장창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쉽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수급만으로 이렇게 뭐 돈을 투자하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수급은 제가 지금 이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 관심 종목이지, 이게 오늘 투자해야 됩니다, 뭐 쪽집기처럼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방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그런 섹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중장기적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게 안 된다면 여기 투자를 못 하죠. 그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시총이나 아니면 그 지분율로 본다면 상당히 포텐셜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외인이 들어왔다기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SK 같은 것도, 이거 SK랑 가시면 여기 위에 있는 GS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그 유가 관련돼서, 기름가 관련돼서 보시게 되죠. BGF 리테일도 괜찮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눌러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바로 이제 차트를 한번 띄워보시고 넷마블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은 이때 지금 뭔가 기업을 산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나오는 건 제가 3개월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3개월치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크게 의미는 없고, 제가 3개월치 내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년치, 2년치의 수급을 보려면 사실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HTS 켜서 보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건 여기에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수급이 들어온지 어떤 시그널을 보자는 거죠. 시그널. 그렇죠?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수급 쪽 보면은 좋은 것 같죠. BH 이게 코스닥인데 시총이나 아니면 지분율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론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확인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뭐 파워로직스, 파트론,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기획 이 강도도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상당히 어떤 그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종목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이걸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여기 아까 저기 가진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파트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시고 나서 일단
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아마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그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제2의 어떤 그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얘기 드리면서 이제 초록범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관심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일단 한번 이 부분 관심 종목을 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올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걸 이제 뭐 2, 3일, 일주일 두고 이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뭐 기쁘고, 그다음 오늘 그 익절해야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이게 관심 종목이었던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오늘 뭐 18%, 20% 올랐지만, 그전에도 이 정도 금액들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뭐 다행히 뭐 기간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좀 성장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스닥 종목을, 이 초록뱀을 왜 오늘 뭐 여기에 이제 단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만,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게 18% 전체를 다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전체 먹었다는 건 시초가에 사가지고 끝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 단타를 가능한 그런 부분은, 그런 기술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쨌든 뭐 18% 이걸 먹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기에서 한 10% 이상 먹었던 분들이 이렇게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초록뱀이 지금까지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저는 이게 보이는 게,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막 해치고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아마 그 모든 그 세력들은 아마 이만큼 올려놓고 나서 아마 떨어져 나갔을 거고, 그게 이제 몇 년도부터예요? 거의 2015년도 뭐 중반부터 시작해서 16, 17, 18 거의 한 3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외인 주군도 다시 이제 이게 다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그러면 이게 뭐 바닥인데 내가 이걸 왜 굳이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 팔고 나갔어요. 외인은 나갔고,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은데, 뭘 봤나 그러냐면, 이 종목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냐면, 이건 방송과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이 방송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도 한동안 어려웠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업 개요가 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보니까, 연간으로 보니까 일단 요년도는 뭐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흑자 전환 될 것 같다.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이게 이제 적자였지만 요번에는 흑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 분기별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미 분기로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변액이 져 있더라고요. 이게 당기순이익이 3월달, 6월달, 9월달 건 안 나왔지만 보면은 한 170억 되죠. 그래서 연간에 다시 가서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적자 3, 4분기, 4, 4분기 적자만 안 난다면 이거보다 높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지? 그 다음에 자본금이 높은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체도 높지도 않아요. 어차피 인력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재능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채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본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공시가 뭐가 없나 해서 이제 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18% 했지만, 자 보십시오. 18% 이렇게 올라갔어요. 19% 올라갔어요. 오늘 뭐 무슨 공시가 있어서 올라갔네요. 이게 없잖아요. 오늘 뭐 10% 이상 올라갔다 이런 뭐 자동적으로 로봇가 쓴 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올라가냐? 저는 이제 이게 기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봤지만, 이게 초록뱀의 아브라함 기능전,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록범에 제2의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뭐, 저 CEO를 재영입했죠. 20명의 작가하고, 그 다음에 CEO로 바뀌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성적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는 이제 정보 분석으로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럼 미리 이제 제가 올리기 전에, 사실은 이걸,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관심 종목 중에서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저도 이제 샀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기업이 하루 만에 이렇게 20% 40% 올라가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 얘가 요만큼 이상을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어차피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 가치보다는 올라가야 될 텐데, 뭐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잡아버리면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더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중장기로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걸 몰빵해서 한꺼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분할 매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살려고 또 준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큰 그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드렸던 이런 관심 종목들이 모두 다가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런 관심 종목들을 가지고 아까 뭐 텔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아니면 공시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판단해보고 공부해보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연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4천 종목, 5천 종목을 천치다 하면서 테마 종목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렇게 주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실력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내공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런 관심 종목을 초록뱀이라는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오늘은 좀 20분 넘게 30분 가까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네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좀 제거가 되면 아무래도 좋아질 것 같은데, 뭐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포지티브하게 항상 생각하고 나가는 게 더 뭐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도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또 내일 장이 끝난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